안철수 의원장이 그제 혁신위원장을 전격 사퇴할 때 그 기자회견 영상 지금부터 잠깐 보고 오시죠.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한다는 상황이 사실은 예상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하루 종일 정가가 술렁이었습니다. 특히 친윤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애초에 이럴 의도를 가지고 소위 빌드업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안철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정신 없으셨죠? 예,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을 수락하신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퇴? 그렇다면 도대체 수락부터 사퇴까지 그 닷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 혁신위에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인적 쇄신 아닙니까? 그전 혁신위들도 다 같이 인적 쇄신을 부르짖다가 결국은 항상 그 최고위라든지 비대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좌절을 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귀한 혁신위원들을 모시는데 혁신위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이런 최소한의 인적 쇄신에 대한 그 약속을 받으려고 주말 동안 만났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신 거죠? 그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근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혁신위원장 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그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나아가서 이제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저하고 인선 합의가 미처 덜 끝났는데요. 혁신위원 인선이요. 예, 예. 네. 근데 그 위원안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9시 20분에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중에는 합의된 사람도 있고 합의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건 혁신위원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비대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혁신안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동적인 위치보다는 당대표로 나가서 능동적으로 제가 직접 혁신을 하겠다. 예.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에 끝내 동의를 안 하더라.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혁신위에서 무슨 혁신안을 만들든 이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되겠고 의결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거 혁신이 만들어봤자 이거 꽝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네, 직감을 네. 하는 중에 혁신위원 인선마저 안 의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셨단 말씀이세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뭐가 어떻게 돌아간 건지 제가 이제 알겠는데 다만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근데 지도부가 이렇게 나올 걸 안철수 의원은 모르셨을까? 그러기에 혁신위원장 수락하기 전에 전권 약속을 확실히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순진하셨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이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아하. 그럼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하셨고요.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안철수 혁신위원장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예, 그렇습니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지금 특히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음흠. 그러면 정말 우리 당 모두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정말 혁신안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최고 수준의 혁신 하겠다고 한 그 발언을 전권을 주겠다로 이해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권 주겠다 이거는 못 들으셨어요?
정권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원래 혁신이라는 것이 정권을 안 가지면 혁신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혁신이 자체 그 정권을 주겠다는 것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혁신하겠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대화는 이건 당의 정권 주겠다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대화였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삼고초려 과정에서.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속인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꼭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좋게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삼고초려 할 때만 해도 인적 청산, 인적 쇄신까지 포함한 최고 수준 혁신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예. 구체적으로 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이게 내가 그냥 전반적으로 최고 수준의 혁신 아니라고 전반적으로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때 안 의원님 정권에 도장 찍으십시오. 아예 그렇게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믿으신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도장 찍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최고 수준 혁신하겠다 이 정도 말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국민께 직접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무게감이 다른 거죠. 예. 그 정도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믿었다. 예. 그 말씀. 자, 근데 이제 그제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쌍권 두 분,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명을 거론하시진 않았어요, 안 의원은. 예. 다만 언론들이 두 명이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맞추어 보면 그러면 권영세, 권성동 두 명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럼 아닙니까 그 두 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쨌든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런 행동을 혁신위에서 먼저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지금까지 혁신위 한다고 해놓고 다 대부분이 실패했는데 이 혁신위는 그 어려운 일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건 좀 다르구나. 예.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계속 발표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인재 영입도 있고 여러 가지 여의도 연구원 개혁을 포함해서 당의 시스템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바꿔놓은 예. 비정상적인 당원 당규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실명을 사실 안철수 의원이 거론하시기는 어렵죠. 하지만 언론이나 혹은 이 두 분이 좀 스스로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연달아 글을 올렸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비열하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고 특히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길게 쓰셨냐면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안 나오는 게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니까 안철수 의원이 욕심을 낸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서 당대표를 나가면 그러면은 당선에 유리하다는 그런 주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인적 청산 외치면서 당대표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길게 글을 쓰셨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당원들에게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 서로 안들을 내고 서로 경쟁을 해서 당원의 선택을 받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어제 진짜 SNS 올리셨더라고요. 아니면 오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나오고 김문수 장관도 나와라 이렇게 쓰셨죠? 다 나와서 이제 혁신을 이제 경쟁을 해야지 이제 당원들이 우리 당이 정말로 누가 돼도 혁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저 출마 결심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제가 한 안을 가지고 혁신을 할 것이고 제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혁신안들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할 거고 예. 그것 자체가 아마도 그 지도부에 당원들이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안 의원님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혁신위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산들에 막히면서 메스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는 칼을 들 수 있는 훨씬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당권 도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말씀.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은 계속 그렇게 쓰셔요. 아니 6월 30일에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현안 논의하지 않았느냐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인적 청산이니 그런 것에 대해 생각 없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아마 날짜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은 게 7월 2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제가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예. 그래서 6월 30일 그 정도에는 제가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예. 여러 의원들을 만나면서 예. 당이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되면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그런 뭐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아마도 그런 날짜들을 착각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6월 30일은 혁신위원장 그 제안도 안 받으셨었어요. 그때? 7월 2일 날 처음 받았습니다. 아, 제안 자체도 그날 처음 받으셨던 네,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6월 30일만 해도 그것도 권성동 의원만 찾아간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현안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말씀이시고요.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의원이 뭔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좀 SNS로 소위 저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건 또 본인들의 어떤 뭐 생각이나 입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서로 설전을 벌이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이 이렇게 좀 뭉쳐야 되는데 음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이나 당원에게 보여주는 건 신뢰라고 생각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할 말씀은 있었지만 말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다시 모셔온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누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분이 됐든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네. 정말 그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도 근데 와서 정권 못 받으면 실질적인 정권이요. 예. 말뿐인 정권 말고 실질적인 정권 못 받으면 또 그냥 제2의 안철수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정권 줄까요? 그건 이제 전적으로 비대위원장에게 달렸죠. 예. 줄 것 같습니까? 뭐 저한테 안 주신 거 보면 그다음도 받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올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내가 당대표가 돼서 당을 고쳐보겠다 해서 직접 칼을 들겠다 선언을 하신 건데 당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작업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뭔가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최소한의 그런 그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요. 인적 쇄신. 역시 당대표가 돼서도 첫 번째는 인적 쇄신, 예. 인적 청산이라고 보세요. 그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뭐 걸까요? 청산이면 완전히 날리는 거니까 예. 그냥 넓은 범위의 쇄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은 좀 강하니까 네. 쇄신 정도로 일단 넓게 말씀. 쇄신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해서 먼저 국민들께서 저기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구나를 이제 인식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요? 한 트랙은 과거에 대한 일, 즉 대선 백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경고, 뭐 어떤 분들은 윤리위 제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처음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들도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그런 저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백지서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미래지향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할 것인가. 음.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 첫 번째 청년, 네. 두 번째 기업가 출신. 왜냐하면 음. 기업가 출신이 미국 같으면 거의 한 30%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기업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사실 정치 쪽에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음. 스킬셋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당직자라든지 보좌관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선순환이 돼서 당 내에서 남은 자리는 박사과정 정말 저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서 음흠. 제대로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할 수 있는 음. 그런 여지를 가지게 되고 당이 개혁할 수 있는 또 여지도 가지게 되면서 예. 동시에 나가는 분들도 그런 그 여러 가지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정리하고 미래는 열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뷰한 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은 인적 쇄신의 대상을 굉장히 크게 잡으셨어요. 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로 갔던 한 45명 정도 되는 의원들, 그분들도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이제 그 백서를 쓰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그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아니 너무나 비민주적인 그런 것 아닌가. 어제 예, 그 그런 얘기 말씀을 먼저 꺼내시네요. 하셨잖아요. 안 의원이. 어제 뭐라 그러셨냐면은 안철수 의원의 그 혁신위원장 사퇴와 당권 도전까지의 과정이 예. 조경태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행동이 좀 비민주적으로 보였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혁신위를 만들고 절차에 따라서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사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상당히 비민주적이다. 그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제일 단적인 예로 예. 제가 인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당에서 마음대로 인선을 한 다음에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민주적인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비민주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조경태 의원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네. 당을 비판을 하셔야죠. 저를 비판하면 그거는 완전히 적반하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에게 이렇게 한 지도부를 비판해야지 왜 안철수 위원장을 비판하냐 지금 좀 억울하단 말씀이세요. 뭐 억울하기보다 예. 오히려 조경태 의원께서 예.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예.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그 45명 인적 쇄신 대상을 조경태 의원이 잡은 것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세요? 아니면 아니 그건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서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예.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를 딱 정해놓을 필요는 없단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적 쇄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문제일 텐데 예. 구체적으로 뭐가 이미 탈당은 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더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친윤 계파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안 계신 상황이니까 음흠. 이 계파도 서서히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네. 이렇게 좀 남아 있죠. 네. 그리고 당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분화되면서 예. 뭐 나중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분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 여러 가지로 무리하게 당원 당규들을 바꾼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그 전까지 규칙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저 책임 당원 100%가 뽑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예전으로 정상화시키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아, before 윤, 그러니까 윤 등장 전으로 복귀시키는 것들, 예, 그렇습니다.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단절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지금 현대 사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맞게 아예 이렇게 이 바꾸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여기서 더 나아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세팅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금은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즉 예. 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 따로 갑니다. 이걸 그냥 합해가지고 1등이 당대표하고 2, 3, 4, 5, 6이 최고위원 하는 방식으로 뽑자. 이 룰 세팅 어떻게 보세요? 그건 여당이라든지 평화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경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은 이긴 사람은 대표하고.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되면 예. 내부 분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더 심하면 정말 콩가루 지방 같이 돼서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됩니다. 네. 개혁이 안 됩니다. 음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필요한 게 개혁이라고 보면은 네. 어차피 저 1인 지도 체제가 거기에는 적합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룰 유지하는 게 낫단 말씀. 한동훈 전 대표 나와라 하셨는데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나올까요, 근데? 왜냐면 주변에서 엄청 말린대요. 나가시지 말라고 측근들이. 근데 또 뭐 한 대표는 한 대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뭐 그 정도 알면 돗자리 깔아야죠. 하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예. 말씀. 김문수 전 장관도 나와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스탠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 저 사실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네. 조직 구성원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원으로서 할 바를 제대로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와 전혀 의견이 달라도 음흠. 대선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 출구 조사할 때도 끝까지 제가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당원들의 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네. 안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